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영어에 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어,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영어 참 스트레스 많이 주는 존재죠, 그렇죠? 네, 맞아요. 학생분도 이쪽에 학생분들 계시는데 학생분도 학생분이시지만 20살이 넘은 성인 여러분들도 10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왜 아직도 영어 한마디 하기가 힘들까 라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정적인 마음을 해소해보자는 것이고요. 목표 청중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으면서 지금 영어 초보자인 한국인 성인 남녀 20대 이상입니다. 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경기도 광명시에서 계속 자랐어요. 외국을 잠깐 나갔다 온 적이 있긴 한데 대부분 다 24살 이후에 완전히 대학교를 가고 나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고요. 사진 봐도 딱 보이죠? 그냥 동네 걸어다니는 초딩 꼬마애. 네. 눈매랑 똑같아요. 자, 이랬던 꼬마애가 2012년이 돼서 대학교에서 영어 에세이 대회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듬해에는 교환학생으로 떠났던 덴마크의 한 학교에서 이렇게 영어로 발표도 했고. On the morning of September 11, 2001, 19 hijackers took control of 2 airplanes from Boston and 1 from Newark and the other one from Washington DC. 와우. And they used those planes to attack Shakespeare, New York City, and Washington DC. 네, 이거 보여드린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외국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행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났고요.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선택했던 그런 영어 공부 방법들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런 행운까지요. 이 점에 관해서는 사실은 큰 생각이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런 성적이 나온 건데 요 정도요. 하지만 대학교에 가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영어라는 것이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다라는 것에 것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날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만큼이라도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위의 도움 그리고 이런 수많은 행운 덕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어 공부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다 라는 식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1년부터 영어 관련 자료를 모아놨던 것들을 주변과 공유하고 또는 틈이 난다면 제가 직접 글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지다가 지난 2월달 슬로우뉴스라는 사이트 혹시 아시나요? 슬로우뉴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슬로우뉴스라는 사이트에 제가 쓴 글이 올라갔고요. 그것을 계기로 이 TEDx 대전의 천정환 라이센스님과 인연이 닿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이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드는 18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한 가지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영어에 관해서 할 말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라는 식으로 공부 방법을 하나하나 말하기보다는 제가 정말로 영어에 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은 그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영어 교육계에서 혹은 영어 사교육계에서 가장 최고의 키워드는 바로 10년 넘게입니다. 온 국민이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10년 넘게를 말합니다. 나는 10년 넘게 공부했는데 왜 아직도 영어 한마디 못할까? 혹은 누구 자네는 10년 동안이나 영어 공부해놓고 혹은 토익 몇백 점 맞아놓고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해? 이런 것들 흔히 나오는 담화죠. 그렇죠? 특히 영어 교육 관련 기사 혹은 영어 사교육 업체의 광고성 기사에는 아주 단골 멘트로 등장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0년 넘게 배워도 입도 뻥끗 못하는 영어 교육.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10년이 넘게 영어 공부에 매달려. 또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지만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말들이죠. 그쵸?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사람들은 일정한 심리적 압박감을 내면합니다.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어를 10년 넘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영작조차 장문조차 버벅될 수가 있나라는 식으로 심리적으로 자학을 하고 또는 일정한 그런 굴욕적인 감정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정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이 트위터 멘션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일상생활에서 또 인터넷 공간에서 주고받죠. 트위터에서 찾은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함께 볼게요. 10년 넘게 배웠는데 이런 거 뚝딱 해석 못하고 시간 좀 걸리는 내가 싫다라고 하는데 분량을 보시면 이게 뚝딱 해석할 만한 분량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기사인데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빨리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이분도 관심이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기사를 찾아봤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분량이 되는 영어 글인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죠. 또 영어는 초딩 때부터 10년 넘게 배워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음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리트윗을 했습니다. 또는 유명하시죠? 비정상회담의 독다니엘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인데요. 나는 영어 10년 넘게 배웠는데도 인사도 못하는 멍충이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물론 장난스럽게 쓴 메시지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리가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영어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부터 조금씩 살펴볼 것이고요. 10년이라는 그런 두루뭉술한 기간보다는 저는 훨씬 더 강력한, 훨씬 더 단단한 시간인 평균치 14분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14분, 어떤 시간일까요? 그런 시간입니다.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로 영어 수업을 들었는지를 파악해 봐야겠죠.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목표 청자는 현재 20대 이상이신 분들이죠. 저 역시 20대 지금 후반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20대 중후반이신 분들에 해당하는 7차 교육과정, 1997년 제정된 7차 교육과정의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좀 아래쪽을 보면요. 영어 수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1년에 34시간을 학교에서 배우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고해야 할 게 있죠. 저기 학생분들도 계시지만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한 시간이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죠. 그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넣었습니다. 추려서요. 그 결과 나온 것은 이런 시간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8,160분, 중학교 15,300분, 고등학교 27,200분입니다. 고등학교는 2학년, 3학년 수업 시간을 제가 일반적인 학교에서 편성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추정치로 넣은 것이고요.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분으로 보니까 좀 와닿지 않으시죠? 이걸 합쳐가지고 시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844시간이 나옵니다. 10년에 844시간, 1년에는 84.4시간이죠. 1년은 52주니까 나누면은 한 주에 1.62시간, 한 주는 7일이니까 또 나누면은 0.23시간. 이것을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익숙한 단위로 변환을 해보면은 하루 평균 14분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10년 동안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 것은 10년 동안 하루에 14분 남짓 수업을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학교에서 수업만 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하지만 물론 한국에서 영어를 사교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2007년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 실태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영어 교육 자체를 얼마나 하는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 사교육 시간과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 비중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했고요. 그 결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전체 기간 동안 영어를 사교육으로 접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나온 일주에 1.62시간을 더해야겠죠? 1.36시간.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루 평균 31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들 경험했겠지만 학원에 가서 학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수업을 경험해 본 적 많으신가요? 대부분 비슷하죠? 문법책을 펴고 1과부터 품사부터 맨 마지막 특수부문까지 차례차례 나가고 거기에 달려있는 조그만 예문들을 학습하고 문제를 풀고 숙제로 단어를 외워가고 그것이 전부였죠. 마찬가지로 자습 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실상 영어에 흥미가 많지 않은 대부분 학생들에게는 자습 시간이라는 것은 곧 숙제를 하는 시간 혹은 단어 정도를 외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인이 영어에 서툰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느끼다시피 한국어와 영어는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또 한국이라는 이 공동체가 정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 정도로 단일한 언어를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당연히 영어를 쓰긴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미국에서는 스페인어를 쓰는 스페인어가 아주 광범위하게 씁니다. 미국 드라마에 보면은 배경이 마이애미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어느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상점 주인이 영어를 못해요. 스페인어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막 화를 내요. 왜 당신은 미국에 사는데 영어를 배우지 않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그 상점 주인이 되려 화를 냅니다. 중간에 통역은 있었고요. 당신은 마이애미에 사는데 왜 스페인어를 안 배우냐? 라는 식으로 반문을 할 정도로 미국의 마이애미, 남부 마이애미, 특도 서부의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서는 스페인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가 영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일본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요즘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떠한 공간에 갔을 때 한국어 이외의 언어를 쓴다고 상상이라도 해보셨나요? 아니죠. 한국에서는 영어를 쓰는 것이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쓰는 것이 누구나에게 상식이고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단일 언어 공동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서툰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영어를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겨우 14분 혹은 31분 정도 접했지만 그마저도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정도였지 실제로 말을 해보고 누군가와 영어로 대화를 해보고 혹은 영어로 글을 써보고 영어로 된 제대로 된 텍스트 혹은 글을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이죠. 10년 넘게라는 말은 이렇게 공허한 표현입니다. 다른 과목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나는 10년 넘게 수학을 배웠는데 당신 아직도 미적분을 못하시네요. 10년 넘게 음악을 배웠는데 난 아직도 화성학의 기본도 모르겠어. 10년 넘게 미술을 배웠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현대미술의 기본 흐름도 모르니? 말도 안 되죠? 그쵸? 영어에 관해서 10년 넘게 배웠다고 공부했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좀 과장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과거 영어에 큰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에게는 영어는 수업 시간에 듣고 끝나는 거, 숙제하는 거 정도였지 실제로 말을 하는 도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10년 넘게 공부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공부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대체 왜 이럴까? 내 머리는 돌인가? 라는 생각이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배울 때라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반면 나는 영어에 서툴다.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초보자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서 본 테드 토크처럼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나아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훨씬 더 낫겠죠.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고요. 또 10년 넘게라는 이야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외에도 여러분을 서두르게 한다는 것이죠. 10년 넘게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면은 지금까지 뭔가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성과를 뽑아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은 여러분이 흔히 경험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제목에 혹해서 구입했지만 읽지 않고 사회만 가는 책장의 영어책들,
그리고 한두 달이면은 말문이 트인다 그래서 등록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다시 또 그만두는 영어 학원들.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조급함 때문에 이 책을 집어들었다가 또 역시 조급함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혹은 조금 지루한 부분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만두고 다른 책으로 옮겨가고, 또 어떤 부분에 마음이 동해서 학원에 등록을 했지만 또 역시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당장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1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당장 이 학원에서 뭔가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또 역시 학원을 갈아타게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의 의지는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자기가 나아지고 싶고 무언가 더 발전을 하고 싶고 그 선한 의지를 먹고 몇몇 영어 장사 세력, 장사를 하는 분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둘 필요는 없겠죠. 그쵸? 서점에 나가 보시면은 10년 넘게 시작하는 영어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학원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의명 혹은 강의 설명에 달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 초보자들의 조급함을 먹이 삼는 그런 한국 영어 산업의 한 단면이죠.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것을 단순하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한국 영어 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수업 시간에 영어로 대화를 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경험이었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환경을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내가 10년 동안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무언가 빨리 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아니고 원래 어려운 것, 원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부터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죠. 자꾸 조급해지거나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것을 요청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초보자에게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내용을 학습하고 그것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영어로 말을 해보시고요. 영어 듣기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영어로 된 음성을 실제로 많이 들어보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글쓰기와 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나아갈 때 어느새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꾸준히 나아갔다면 영어 실력이 분명히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말한 것에 관한 영어 속담 하나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라고 해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는 것이 결국 경주를 이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